저 고등학생 때 반장이었습니다. 선생님 기억 안 나세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지? 선생님, 저 정말 진심이에요. 나이 차이나 과거 같은 건 중요하지 않아요. 고마워요. 내게 다시 사랑을 가르쳐줘서. 구독도 무료, 좋아요도 무료입니다. 꼭 눌러주세요.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새벽 5시 반 알람 시계가 울리기 전에 선희의 눈이 떠집니다. 습관이란 참 무서운 것이어서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3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 시간에 잠이 깨죠. 예전엔 남편이 일찍 출근해야 한다며 새벽밥을 차려달라고 했거든요. 지금은 차려줄 사람도 없는데 몸이 기억하나 봅니다. 선희는 이불을 걷어차며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리긴 하지만 움직여야 하루가 시작되니까요. 화장실을 다녀와서 세수를 하고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혼자구나. 중얼거리며 부엌으로 향합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김치 한 통, 계란 몇 개, 우유 한 팩이 전부입니다. 예전엔 이 냉장고가 늘 가득 찼었는데 말이죠. 선희는 계란 하나를 꺼내 프라이팬에 붙였습니다. 지글지글 소리가 적막한 부엌에 울려 퍼집니다. 텔레비전을 틀었습니다. 아침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앵커의 또렷한 목소리가 집안을 채웁니다. 어제 전국적으로 비가 내렸으며 오늘은 맑겠습니다. 선희에게 뉴스 앵커는 말벗 같은 존재였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만나니까 친구처럼 느껴지죠. 때론 앵커에게 대답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 비 그쳤구나. 다행이야. 계란과 김치로 간단히 아침을 해결한 선희는 장바구니를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이 동네는 일반 주택과 빌라가 많습니다. 골목길은 좁지만 정겨운 맛이 있어요. 선희는 이 골목을 30년째 걸어 다니고 있습니다. 골목 초입에 있는 구멍가게 사장님이 인사를 건넵니다. 일찍 나오셨네요. 네, 안녕하세요. 날씨 좋죠? 그러게요. 오늘은 장보기 좋은 날이네요. 이런 짧은 대화가 선희에게는 소중합니다. 누군가와 말을 섞는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하루가 밝아지거든요. 딸 미영이는 외국으로 시집을 가서 몇 년째 얼굴도 못 봤고 전화조차 뜸합니다. 시차 때문인지 바빠서인지 연락이 어려워요. 시장으로 향하는 길에 선희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집 바로 옆에 새로운 가게가 생긴 것을 발견한 거죠. 아직 페인트 냄새가 나고 있고 새 간판이 눈에 띄었습니다. 진심을 담은 정반찬. 반찬 가게였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깔끔하게 정리된 반찬들이 보입니다. 김치, 나물, 조림, 볶음 등이 투명한 용기에 담겨 진열되어 있었어요. 보기만 해도 먹음직스러워 보였습니다. 선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새로 생긴 가게니까 아직 손님도 별로 없을 텐데 들어가도 될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호기심이 발동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가게를 하는지, 반찬 맛은 어떤지 궁금했어요. 용기를 내어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딸랑딸랑 종소리와 함께 따뜻한 공기가 선희를 감쌌습니다. 가게 안쪽에서 누군가 부지런히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서 오세요. 밝은 목소리와 함께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건장한 체격에 검은 앞치마를 두른 남자였어요. 소매를 팔뚝까지 걷어올린 모습이 부지런해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그의 미소가 참 다정했어요. 처음 오셨죠? 어제 막 문을 열었거든요. 아, 그렇구나. 바로 근처에 사는데 간판을 보고 들어왔어요. 아, 이웃분이시군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동지는 정중히 인사를 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윗사람에게 무뚝뚝한 경우가 많은데 동지는 달랐어요. 진심으로 반가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뭘로 드릴까요? 고등어 조림이 잘 되었는데 한번 드셔볼래요?
고등어 조림이요? 고등어 조림은 어릴 적 어머니가 자주 해주시던 음식이었거든요. 어머니 표현으로는 머리도 좋아지고 몸에도 좋다며 자주 해주셨죠. 네, 한 팩 주세요. 동지는 정성스럽게 고등어 조림을 포장해 주었습니다. 투명한 용기에 담긴 고등어 조림은 윤기가 자르르 흘렀어요. 무와 감자도 적당히 들어가 있고 국물 색깔도 정말 맛있어 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집에 돌아와 고등어 조림을 꺼내 그릇에 담았습니다. 전자레인지에 데워서 밥과 함께 먹어봤어요. 첫 숟가락을 뜨는 순간 선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 맛, 어릴 적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그 맛이었어요. 단맛과 짠맛의 절묘한 조화, 생강향이 살짝 느껴지는 것까지 거의 똑같은 맛이었어요. 선희의 가슴 한구석이 찌르르 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어요. 누군가가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을 먹는다는 것, 그 속에 담긴 마음을 느낀다는 것. 혼자 먹는 밥상이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음식에서 이렇게 따뜻함을 느낀 건 얼마만이던가. 선희는 천천히 고등어 조림을 다 먹었습니다. 국물 한 방울까지 남기지 않고 말이죠. 오랜만에 밥이 이렇게 맛있었습니다. 동진의 다정한 미소가 자꾸 떠올랐어요. 저녁이 되어 텔레비전 뉴스를 보며 선희는 생각했습니다. 내일도 그 가게에 가볼까? 다른 반찬은 어떤 맛일까? 궁금증이 마음 한켠에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기대되는 내일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선희는 평소보다 일찍 잠이 깼습니다. 어젯밤 잠들기 전까지 동진의 다정한 미소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고등어 조림 맛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손맛과 그렇게 비슷할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말이죠. 세수를 마치고 옷을 갈아입으면서 선희는 거울을 다시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어제와 같은 얼굴인데 왠지 표정이 달라 보였어요. 뭔가 기대에 찬 모습이랄까요? 스스로도 놀라웠습니다. 뭘 이러고 있나 정말. 장바구니를 들고 현관을 나서는 순간 선희의 발걸음이 저절로 정반찬 가게 쪽으로 향했습니다. 아직 문을 연 지 얼마 안 됐을 텐데 벌써 열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가게 앞에 선이 이미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동진이 앞치마를 두르고 반찬들을 진열하고 있는 모습이 유리문 너머로 보였어요. 부지런한 사람이구나 싶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려다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제 온 지 하루 만에 또 오는 게 이상하게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동진이 먼저 선희를 발견했습니다. 어머, 어제 오신 분이시네요. 어서 오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동진의 환한 웃음에 선희의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는 정말 반가워하는 것 같았어요. 고등어 조림 어떠셨어요? 입에 맞으셨나요? 네, 정말 맛있었어요. 어릴 적 어머니 손맛이 생각나더라고요. 동진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마치 큰 칭찬을 들은 것처럼 기뻐했어요. 다행이네요. 사실 제가 음식 만드는 걸 좋아해서 이 가게를 열었거든요. 이혼하고 나서 뭔가 새로운 시작이 필요했는데 마침 이 자리가 나와서 용기를 낸 거예요. 이혼이라는 말에 선희가 깜짝 놀랐습니다. 동진이 혼자 사는 남자라는 뜻이었거든요. 왠지 마음 한구석이 두근거렸어요. 그렇군요. 혼자 가게 하시기 힘드시겠어요. 아니에요. 오히려 즐겁습니다. 맛있는 음식 만들어서 드리고 좋아해 주시면 그것만으로도 보람이 있어요. 동진은 정성스럽게 새로 만든 반찬들을 보여줬습니다. 시금치나물, 콩나물 무침, 멸치볶음, 두부부침까지 하나하나 정말 먹음직스러워 보였어요. 오늘은 두부부침이 잘 되었어요. 한번 드셔보실래요? 선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무엇을 사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동진과 이야기하는 것이 좋았거든요. 계산을 하면서 동진이 물었습니다. 댁에서는 혼자 사세요? 네, 남편이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나서요. 딸이 하나 있는데 외국에 살고 있어서 자주 못 만나죠. 그러시군요. 외로우시겠어요. 동진의 말에서 진심 어린 위로가 느껴졌습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걱정해 주는 것 같았어요. 괜찮아요. 이렇게 좋은 이웃분도 생겼으니까요. 선희의 말에 동진이 활짝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참 따뜻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선희는 이상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기분이 좋았어요. 언제부터였을까요? 누군가와 이야기하는 게 이렇게 즐거웠던 게 말이에요. 마을회관에서 만난 친구 영순이가 선희를 보더니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선희야, 너 오늘 뭔가 달라 보이네. 얼굴에 윤기가 흐르는 것 같은데. 그래, 그럴 리가. 뭐가 달라져? 아니야, 분명히 뭔가 다르다고. 혹시 좋은 일이라도 있었어? 영순이는 선희의 오랜 친구였습니다. 남편들끼리도 친했고 아이들도 함께 키운 사이였어요. 그래서 선희의 변화를 금세 눈치챘나 봅니다. 별일 없어. 그냥 요즘 밥맛이 좋아져서 그런가 봐. 밥맛? 혼자 사는데 무슨 밥맛이 좋아져? 설마 누가 해다 주는 사람이라도 있어? 영순이의 말에 선희가 당황했습니다. 정반찬 가게 이야기를 해야 할까 말까 고민됐거든요. 아냐, 그냥 요즘 반찬을 사서 먹는데 맛있더라고. 반찬? 어디서 사는데? 우리 집 옆에 새로 생긴 정반찬이라는 곳이야. 사장님이 참 친절하시고 음식도 맛있어. 사장님이 남자야, 여자야? 영순이의 눈빛이 예리해졌습니다. 선희는 괜히 얼굴이 붉어지는 걸 느꼈어요. 남자분이시긴 한데. 왜? 아, 그래서 얼굴에 윤기가 흐르는 거구나. 선희야, 너 혹시 그 사장님한테 마음이 있는 거 아니야? 뭔 소리야? 그냥 친절한 이웃사촌일 뿐이야. 하지만 선희 스스로도 영순이의 말이 틀리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동진을 생각하면 가슴이 두근거렸거든요.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몇십 년 만인지 모를 정도였어요. 에이, 솔직히 말해봐. 나한테 뭘 숨겨.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냥 좋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 뿐이야. 영순이는 의심스럽다는 듯 선희를 바라봤지만 더 이상 추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날 밤 선희는 잠자리에 누워서도 동진 생각을 했습니다. 그의 다정한 미소, 정성스럽게 반찬을 포장해주던 모습, 진심 어린 걱정이 담긴 목소리까지 모든 게 마음에 들었어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선희는 스스로에게 물어봤습니다. 이런 감정을 품는 게 맞는 건가요? 혼자 산지 몇 년 되지 않았는데 벌써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여는 게 괜찮은 건가요? 하지만 마음은 이미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내일 또 가게에 가서 동진을 만나고 싶었어요. 그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선희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꿈속에서 동진이 나타났어요. 어디선가 본 듯한 익숙한 얼굴로 웃고 있었습니다. 사흘째 선희는 같은 시간에 정반찬 가게를 찾았습니다. 이제는 핑계거리를 생각할 필요도 없었어요. 동진이 먼저 반갑게 맞아줬거든요. 오늘도 오셨네요. 뭔가 하루가 든든해지는 기분이에요. 동진의 말에 선희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뜻일까요? 그런 생각을 하는 자신이 우스웠지만 기분은 좋았어요. 오늘은 특별히 유자차를 우려놨어요. 날씨가 쌀쌀해져서 따뜻한 차 한 잔 드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동진이 보온병에서 유자차를 따라 종이컵에 건네줬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차를 받아든 선희는 감동했어요. 반찬을 사러 온 손님에게 차까지 대접해주다니 이런 사람이 또 있을까 싶었거든요. 감사해요. 정말 따뜻하네요. 유자차를 한 모금 마시니 온몸이 따뜻해졌습니다. 달콤하면서도 상큼한 맛이 입안 가득 퍼졌어요. 어떠세요? 제가 직접 유자청을 만들어서 우린 거거든요. 정말요? 손재주가 좋으시네요. 선희가 감탄하자 동진이 쑥스러워했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사실 혼자 살다 보니 이것저것 만들어 먹는 재미에 빠져서요. 유자청, 매실청, 생강청까지 다 만들어 놨어요. 와, 대단하시네요. 저는 그런 것까지 만들 엄두가 안 나던데. 아니에요. 생각보다 쉬워요. 시간 나실 때 알려드릴까요? 동진의 제안에 선희의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러면 좋죠. 언제든 시간 있으니까요. 그때 가게 문이 열리며 다른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동네에 사는 중년 여성이었어요. 선희는 얼른 자리를 비켜주려 했지만 동진이 말렸습니다. 아니에요. 천천히 차 드세요. 급하지 않으니까. 다른 손님을 응대하는 동진의 모습을 보며 선희는 생각했습니다. 모든 손님에게 이렇게 친절할까? 아니면 자신에게만 특별한 걸까? 혼자만의 착각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약간 우울해졌어요. 손님이 나간 후 동진이 다시 선희에게 다가왔습니다. 죄송해요. 차가 식었죠? 새로 따라 드릴게요. 괜찮아요. 아직 따뜻해요. 선희는 유자차를 다 마시고 오늘도 반찬을 하나 샀습니다. 집에 가면서 마음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선희는 매일 같은 시간에 정반찬 가게를 찾았어요. 때로는 반찬을 사기도 하고 때로는 유자차 한 잔만 마시기도 했습니다. 동진은 언제나 반갑게 맞아줬어요. 어느 날 비가 오는 날이었습니다. 선희는 우산을 챙기지 못하고 나왔다가 가게 문 앞에서 망설이고 있었어요. 비가 너무 세게 내리고 있었거든요. 어머, 우산 없이 오셨네요. 동진이 선희를 발견하고 얼른 문을 열어줬습니다. 네, 좀 전에는 안 올 것 같았는데 갑자기 내리네요. 들어오세요. 비 그칠 때까지 계시다 가세요. 가게 안으로 들어간 선희에게 동진이 따뜻한 수건을 건네줬습니다. 머리 좀 닦으세요. 감기 걸리면 안 되잖아요. 동진의 세심한 배려에 선희의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병호도 이렇게까지 챙겨준 적은 없었거든요. 감사해요. 정말 친절하시네요. 당연한 일이죠. 이웃사촌인데요. 하지만 동진의 눈빛에서 단순한 이웃 이상의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따뜻함과 애틋함이 섞인 그런 눈빛이었어요. 비가 그치지 않자 동진이 우산을 건네줬습니다. 제 우산 쓰고 가세요. 그럼 안 되죠. 동진 씨는 어떻게 해요? 저는 괜찮아요. 다른 우산이 더 있는걸요. 선희는 동진의 우산을 받아들었습니다. 검은색 큰 우산이었는데 은은한 남성용 향수 냄새가 났어요. 왠지 마음이 설렜습니다. 고마워요. 내일 꼭 가져다 드릴게요. 천천히 가세요. 길 조심하시고요. 집에 가는 길 내내 선희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동진의 우산을 쓰고 가니 마치 그가 함께 걷는 것 같았어요. 비에 젖지 않도록 챙겨주는 마음이 고마웠습니다. 그날 밤 선희는 동진의 우산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런 마음이 뭘까요? 단순한 고마움일까? 아니면 그 이상의 감정일까? 자신도 헷갈렸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우산을 가지고 가게에 갔습니다. 동진은 평소보다 더 반가워하는 것 같았어요. 우산 가져왔어요. 정말 고마웠어요. 천천히 주셔도 되는데. 급하게 오셨네요. 아니에요. 빌린 건 빨리 돌려드려야죠.
동진이 우산을 받으며 선희의 손을 살짝 스쳤습니다. 순간 전기가 통하는 느낌이었어요. 선희는 얼굴이 붉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오늘도 유자차 한잔하고 가세요. 네, 좋아요. 따뜻한 유자차를 마시며 둘은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동진은 가게를 연 이유, 혼자 사는 이야기, 음식에 대한 철학까지 들려줬어요. 선희도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씩 털어놨습니다. 선희 씨는 정말 따뜻한 분이세요. 이야기하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동진의 말에 선희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런 말을 들은 게 언제였던가요? 저도 그래요. 동진 씨와 이야기하면 하루가 즐거워져요. 둘 사이의 공기가 묘하게 바뀌었습니다. 말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서로를 향한 마음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동네 아줌마 몇 명이 가게 앞을 지나가며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 매일 가는 아줌마 있잖아. 뭔가 수상하지 않아? 그러게. 저렇게나 매일 갈 이유가 있나? 혹시 둘이 뭔가 있는 거 아닐까? 선희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자신들을 이상하게 보고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갑자기 부끄러워져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만 가볼게요. 벌써요? 괜찮아요. 집에 일이 있어서요. 선희는 서둘러 가게를 나왔습니다. 동진이 의아해하는 표정으로 바라보는 게 느껴졌지만 뒤돌아보지 못했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동진을 좋아하는 마음은 분명했지만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어요. 과연 이런 감정을 품어도 되는 걸까요? 그날 밤 선희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동진의 따뜻한 미소와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번갈아 떠올랐어요. 마음은 기울어져 있었지만 망설임도 컸습니다. 며칠 동안 선희는 가게에 가지 못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워서였어요. 하지만 동진이 궁금했습니다. 자신이 갑자기 오지 않으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들었어요. 일주일이 지나고서야 용기를 내어 가게 앞을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동진이 가게 밖에서 간판을 닫고 있었어요. 선희를 보자마자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 선희 씨. 그동안 어디 계셨어요? 많이 기다렸는데. 동진의 반가워하는 모습에 선희의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정말 자신을 기다려줬구나 싶었어요. 죄송해요. 좀 바빠서요. 괜찮아요. 오늘이라도 와주셔서 고마워요. 들어와서 차 한잔 하세요. 선희는 동진을 따라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유자차 향이 반겼어요. 동진이 정성스럽게 차를 우려서 건네줬습니다. 그동안 많이 보고 싶었어요. 동진의 솔직한 말에 선희는 당황했습니다. 이런 말을 들을 줄 몰랐거든요. 저도 여기 차가 그리웠어요. 둘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알 것 같았어요. 동진이 가게 안쪽으로 가서 뭔가를 가져오려고 할 때 선희는 계산대 옆에 놓인 작은 앨범이 눈에 띄었습니다. 무심코 펼쳐본 순간 선희의 손이 멈췄어요. 그 안에 자신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자신 말이죠. 경복궁 앞에서 친구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하얀 블라우스에 검정 치마를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여기에? 선희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진은 대학 시절 교생 실습을 나갔을 때 찍은 거였어요. 동료 교생들과 함께 나들이를 갔던 날이었죠. 그런데 어떻게 이 사진이 여기 있는 걸까요? 그때 동진이 뒤에서 다가왔습니다. 선희가 앨범을 들고 있는 모습을 보고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 그걸. 이 사진 저잖아요. 어떻게 여기 있는 거예요? 선희의 떨리는 목소리에 동진은 한참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이 사진 제가 늘 간직해온 겁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언제 만난 적이 있다고 이런 사진을. 동진은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고백했어요. 그때 선생님이셨잖아요. 선희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선생님, 언제 자신이 동진의 선생님이었다는 걸까요? 저 고등학생 때 반장이었습니다. 선희 선생님 기억 안 나세요? 그 순간 선희의 기억 속에서 희미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교생 실습을 나갔던 그 고등학교. 3학년 2반의 반장이었던 키 큰 남학생. 늘 성실하고 예의 바르던 학생이 있었죠. 설마 김동진 학생? 네, 맞아요. 김동진이에요. 선희는 앨범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지금 앞에 서 있는 이 남자가 그때 그 학생이라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선희의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자신이 마음을 품었던 사람이 제자였다니. 그것도 한참 어린 제자 말이죠. 동진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선생님은 기억 못하실 거예요. 워낙 많은 학생들을 가르치셨으니까. 하지만 저에게는 잊을 수 없는 선생님이셨어요. 왜 그 사진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날 선생님들끼리 나들이 가신다고 하셔서 제가 몰래 따라가서 찍었어요. 그때 사진기를 가져갔었거든요. 선희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학생이 선생님을 따라다니며 몰래 사진을 찍다니. 그리고 이 사진을 계속 가지고 있었다고요? 네. 부끄럽지만 그래요. 동진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마치 고백하는 소년처럼 보였어요. 선생님을 정말 좋아했거든요. 선희는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언제부터요? 네. 선생님이 처음 교실에 들어오시던 날부터요. 정말 예쁘시고 다정하셨거든요. 수업도 재밌게 해주시고 학생들 걱정도 많이 해주시고. 선희는 그때를 떠올려 봤습니다. 교생 실습 기간이라 열심히 했던 기억이 나네요. 학생들과 친해지려고 노력했던 것도 생각났어요. 하지만 선생님은 이미 결혼하신 상태였죠. 반지도 끼고 계셨고. 맞습니다. 선희는 대학교 졸업과 동시에 결혼했었어요. 교생 실습 때도 신혼이었죠. 그래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냥 멀리서 바라보기만 했죠. 동진의 목소리가 애절했습니다. 그때의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졌어요. 그런데 어떻게 나를 알아보신 거예요? 많이 늙었는데. 아니에요. 전혀 안 늙으셨어요. 처음 가게에 들어오셨을 때부터 알아봤어요. 목소리도 똑같으시고 미소도 그대로시고. 선희는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반가움과 당황스러움 그리고 묘한 감정이 뒤섞였어요. 그래서 나한테 그렇게 친절하게 대해주신 거예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동진이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처음엔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옛 추억 때문에.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뭐가 달라요? 지금은 선생님이 아니라 한 여자로서 좋아하게 된 거예요. 동진의 고백에 선희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혼란스러웠어요. 동진 씨, 선생님, 아니, 선희 씨, 저 정말 진심이에요. 나이 차이나 과거 같은 건 중요하지 않아요. 선희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고백이었거든요. 게다가 자신의 옛 제자라니. 저는 이만 가볼게요. 선희는 서둘러 가게를 나왔습니다. 동진이 뒤에서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이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동진이 자신의 제자였다는 사실, 그리고 그때부터 자신을 사랑해왔다는 고백까지 모든 게 믿기지 않았어요.
거울을 보며 선희는 생각했습니다. 정말 자신이 그때와 같은 모습일까요? 세월이 흘렀는데 어떻게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제자였던 사람에게 마음을 품었다는 것. 그것이 과연 괜찮은 일일까요? 그날 밤 선희는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동진의 고백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자신의 옛 제자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자신을 흠모해왔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거실 서랍에서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교생 실습 때 찍었던 사진들이 있었어요. 학생들과 함께 찍은 단체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뒷줄 가장 오른쪽에 키 큰 남학생이 서 있었어요. 바로 동진이었습니다. 정말 동진이었구나. 사진 속 동진은 수줍게 웃고 있었습니다. 다른 학생들처럼 장난스럽게 웃는 게 아니라 조심스럽게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도 다른 학생들과는 뭔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성실하고 예의 바른 학생이었죠. 수업 시간에도 열심히 들었고 과제도 빠뜨리지 않았어요. 반장으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해냈습니다. 선희는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동진의 마음이 진심이라는 건 알 수 있었어요. 그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을 잊지 않고 있었다는 게 감동적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부담스러웠어요. 내가 받을 만한 사람인가? 선희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새치가 시작된 머리카락. 젊은 시절의 모습과는 너무 달랐어요. 동진은 그때의 기억으로 자신을 보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며칠간 선희는 가게 근처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동진을 마주할 자신이 없었거든요. 시장에 갈 때도 다른 길로 돌아다녔어요. 하지만 동네는 좁았습니다. 며칠 후 마을회관에서 영순이를 만났을 때 영순이가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어요. 선희야, 요즘 정반찬 가게 안 가? 응, 왜? 아니, 그냥. 요즘 동네에서 소문이 좀 있더라고. 선희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소문인지 대충 짐작이 갔어요. 무슨 소문? 너랑 그 가게 사장님 얘기야.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있어. 뭐라고 하는데? 영순이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너희 둘이 사귄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매일 가서 오래 있으니까 그런 소문이 나는 거지. 선희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예상했던 일이긴 하지만 실제로 들으니 부끄러웠어요. 그런 게 아니야. 그냥 이웃사촌으로 지내는 거라고. 에이, 나한테는 솔직히 말해. 혹시 정말 그런 마음 있는 거야? 영순이의 직설적인 질문에 선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있긴 했지만 이제는 더 복잡해졌거든요. 영순아, 만약에 말이야. 만약에 그런 마음이 생겼다고 해도 괜찮을까? 뭐가 왜 안 괜찮아? 너도 혼자 사는데 좋은 사람 만나면 좋은 거 아냐? 하지만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네가 행복하면 되는 거 아냐? 네 남편도 하늘에서 너 혼자 외롭게 사는 거 보면서 안쓰러워할걸. 영순이의 말이 선희의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망설여졌어요. 그런데 영순아, 그 사람이 나보다 한참 어리면 어떨까? 얼마나 어린데? 선희는 정확한 나이를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제자였다는 사실을 밝힐 수도 없었거든요. 한 10살 정도? 10살? 그 정도면 괜찮지 않아? 요즘 그런 커플 많잖아. 영순이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지만 선희에게는 또 다른 문제도 걸렸습니다. 나이 차이보다는 스승과 제자라는 관계가 더 부담스러웠어요. 집에 돌아온 선희는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동진의 마음이 진심인 건 알겠어요. 자신도 동진에게 마음이 기울어진 것도 사실이고요. 하지만 과연 이런 관계가 괜찮을까요?
며칠 후 선희는 정반찬 가게 앞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다른 길로 가려고 했는데 길이 막혀서 어쩔 수 없었어요. 가게를 보니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문에는 종이 한 장이 붙어 있었어요. 다가가서 읽어보니 며칠간 개인 사정으로 휴무합니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왠지 마음이 불안해졌어요. 혹시 자신 때문에 힘들어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저녁 선희는 동진에게 안부를 묻고 싶었지만 연락처를 몰랐습니다. 가게에서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눈 적은 있지만 전화번호까지는 주고받지 않았거든요. 이틀 후 가게에 불이 다시 켜진 걸 보고 선희는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들어갈 용기는 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날 오후 동진이 선희의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손에는 작은 보자기에 쌓인 뭔가를 들고 있었어요. 선희 씨, 잠깐 시간 되세요? 선희는 당황했습니다. 집까지 찾아올 줄은 몰랐거든요. 무슨 일로? 드릴 게 있어서 왔어요. 잠깐만 시간 내주시면 안 될까요? 선희는 어쩔 수 없이 동진을 집으로 들였습니다. 거실에 앉은 동진은 조심스럽게 보자기를 열었어요. 안에는 정성스럽게 포장된 반찬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며칠 안 오시길래 걱정됐어요. 혹시 아프신 건 아닌가 해서. 동진의 배려에 선희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미안했어요. 고마워요. 그런데 선희 씨, 지난번 일 때문에 놀라셨죠? 동진이 먼저 꺼냈습니다. 제가 너무 갑작스럽게 말씀드린 것 같아서 후회하고 있어요. 동진 씨. 하지만 거짓말은 하고 싶지 않았어요. 선희 씨에 대한 제 마음 정말 진심이거든요. 선희는 동진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진실함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우리 사이는 복잡하잖아요. 선생님과 제자였던. 그건 옛날 일이에요. 지금 우리는 그냥 선희 씨와 동진이잖아요. 동진의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선희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벽이 있었어요. 동진 씨는 저보다 한참 어려요. 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을 텐데.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마음이 중요한 거 아닌가요? 선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동진의 말이 틀리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시간을 주세요. 제가 생각할 시간을. 네, 얼마든지 기다릴게요. 하지만 선희 씨도 마음속 깊이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나이나 과거가 중요한지 말이에요. 동진은 그렇게 말하고 일어났습니다. 반찬 맛있게 드세요. 그리고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동진이 나간 후 선희는 그가 가져온 반찬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나이와 과거가 중요한 걸까요? 아니면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이 더 소중한 걸까요? 밤늦도록 선희는 고민했습니다. 마음은 이미 기울어져 있었지만 세상의 시선과 자신만의 편견이 발목을 잡고 있었어요. 선희는 며칠 더 고민했습니다. 동진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정말로 나이와 과거가 중요한 걸까? 아니면 지금 이 마음이 더 소중한 걸까? 답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던 중 영순이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선희야, 너 소문 들었어? 무슨 소문? 동네에서 소문이 쫙 퍼졌더라고. 너희 둘이 사귄다고. 선희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긴 하지만 실제로 소문이 퍼진다니.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야. 세탁소 며느리가 그러는데 그 사장님이 너보다 한참 어리대. 거의 15살은 차이 난다고 하더라고. 영순이의 말에 선희는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정확한 나이 차는 아니었지만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있다는 게 분명했어요. 그리고 더 심한 소문도 있어. 어떤 사람은 그 남자가 너한테 접근한 게 다 꿍꿍이가 있어서 그런 거래. 혼자 사는 여자한테 잘해주면서
뭔가 얻어내려고 하는 거 아니냐고 하더라고. 그런 사람이 아니야. 선희가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자신도 놀랄 정도로 격한 반응이었어요. 어머, 선희야. 너 진짜 그 사람한테 마음 있는 거 맞네. 영순이가 놀란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선희는 자신의 반응에 당황해서 다시 앉았어요.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이야.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게 싫어서 그래. 선희는 답답했습니다. 동진과의 관계를 제대로 설명할 수도 없고 그의 진심을 알리기도 어려웠어요. 암튼 조심해. 동네에서 좋지 않게 보는 사람들이 많아. 집에 돌아온 선희는 더욱 우울해졌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이렇게 부담스러울 줄 몰랐어요. 괜히 동진에게까지 피해가 갈까봐 걱정됐습니다. 다음 날 선희는 멀리 돌아서 시장을 갔습니다. 정반찬 가게 근처는 아예 가지 않았어요. 하지만 시장에서도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저기 그 아줌마 아냐? 젊은 남자랑. 쯧쯧, 나이도 생각해야지. 선희는 괜히 얼굴이 화끈거려서 빨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동네에서 살 수가 없을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을비라서 그런지 차갑고 쓸쓸했어요. 선희는 창문을 보며 동진 생각을 했습니다. 그도 이 소문들을 듣고 있을까요?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선희는 계속 집에만 있었어요. 나가기가 부담스러웠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문 앞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누군가 뭔가를 놓고 간 것 같았어요. 문을 열어보니 작은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정반찬 가게 상자였어요. 그런데 상자 위에 편지가 하나 올려져 있었습니다. 선희는 상자를 들고 들어와서 편지부터 열어봤습니다. 동진의 글씨였어요. 선희 씨에게 요즘 동네에 안 좋은 소문이 돌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저 때문에 선희 씨가 힘들어하신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서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아요. 선희 씨가 제 옛 선생님이라는 것, 그리고 제가 그때부터 선희 씨를 좋아했다는 것을 동네 사람들이 안다면 더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깨달았어요. 제가 선희 씨를 힘들게만 만들고 있다는 것을요. 누군가를 향한 마음은 나이도 세상도 넘어야 한다는 걸 처음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상대방에게 부담이 된다면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겠죠. 선희 씨가 편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저는 가게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갈 예정이에요. 그동안 선희 씨 덕분에 정말 행복했습니다. 매일 아침 선희 씨를 기다리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즐거웠어요. 선희 씨의 환한 미소를 볼 때마다 세상이 밝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고등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선희 씨는 제 인생의 가장 소중한 사람이었어요.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건강하세요. 그리고 행복하세요. 제자가 아닌 한 남자로서 좋아하는 선희 씨에게. 동진 올림. 선희는 편지를 읽으면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동진의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어요. 그가 얼마나 자신을 생각해 주는지, 얼마나 아끼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정성스럽게 만든 반찬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고등어 조림, 시금치 나물, 콩나물 무침, 그리고 손수 만든 유자청까지. 하나하나 정성이 가득했어요. 유자청 병에는 작은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추운 겨울에 따뜻한 차 드시면서 맛있는 반찬들과 건강 챙기세요. 선희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져 내렸어요. 동진이 자신 때문에 가게를 정리하고 이사까지 간다니 이건 너무 한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선희는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동진의 편지를 몇 번이고 읽어봤어요. 그의 진심이 느껴질수록 마음이 아팠습니다.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선희는 스스로에게 물어봤습니다. 정말 좋아하는 사람을 세상의 시선 때문에 포기하는 게 맞는 걸까요? 동진은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려고 하는데 자신은 뭘 하고 있는 건가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선희는 정반찬 가게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가게는 이미 문을 닫은 상태였어요. 유리창에는 임대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벌써 떠났나? 선희는 가게 문을 두드려 봤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동진은 정말로 떠나버린 것 같았어요. 그 순간 선희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놓치고 있었는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을 잃어버렸는지 말이에요. 내가 늙은 게 아니라 사랑을 멈췄던 거였구나. 선희는 그제야 자신의 마음을 인정했습니다. 동진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랑이 나이나 과거보다 소중하다는 것을 말이에요. 하지만 이제 너무 늦은 것 같았습니다. 동진은 이미 떠나버렸으니까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선희는 매일 빈 가게 앞을 지나며 후회했어요. 그때 용기를 내어 동진의 마음을 받아줬더라면 어땠을까? 세상의 시선 따위 신경 쓰지 말 걸 그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관심도 이제는 다른 곳으로 옮겨갔어요. 선희와 동진의 이야기는 잊혔습니다. 하지만 선희에게는 여전히 생생한 기억이었어요. 어느 날 영순이가 찾아왔습니다. 선희야, 너 요즘 많이 우울해 보인다. 그 반찬가게 사장님 떠나고 나서부터 계속 그래. 그런 거 아니야. 솔직히 말해봐. 후회되지? 선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후회된다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선희야, 내가 볼 때는 네가 그 사람을 정말 좋아했던 것 같아. 그런데 왜 그때 그 마음을 표현하지 못했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봐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게 중요해. 네 인생인데. 네가 행복하면 되는 거 아냐? 영순이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었어요. 동진은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겠고 연락할 방법도 없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골목길에 벚꽃이 피기 시작했어요. 선희는 오랜만에 멀리 나가보고 싶어져서 버스를 탔습니다. 옆 동네 시장이라도 구경해 보려고 했거든요. 버스에서 내려 시장길을 걷다가 익숙한 간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진심을 담은 집밥 정반찬. 선희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으로 가게에 다가갔어요. 유리문 너머로 누군가 부지런히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동진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동진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선희 씨, 동진 씨. 둘은 잠시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몇 달 만에 보는 동진은 조금 수척해 보였지만 여전히 다정한 미소를 지을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여기까지? 그냥 나들이 나왔다가 우연히 보게 됐어요. 선희는 솔직하게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동진을 찾고 있었다고 할 수는 없었거든요. 여기서 가게를 다시 여셨네요. 네. 새로운 곳에서 새로 시작하려고요. 동진의 목소리에는 쓸쓸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선희는 가슴이 아팠어요. 손님들은 어떠세요? 아직 많지 않지만 조금씩 늘고 있어요. 다행히 단골분들도 생겼고요. 동진이 정성스럽게 만든 반찬들을 보여줬습니다. 여전히 맛있어 보였어요. 고등어 조림도 있네요. 네. 선희 씨 생각하며 계속 만들고 있어요. 그 말에 선희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자신을 생각하며 만들고 있었다니. 하나 살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동진이 정성스럽게 고등어 조림을 포장해줬습니다.
예전과 똑같은 모습이었어요. 계산을 하면서 동진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그 후로 어떻게 지내셨어요? 동네 분들이 더 이상 이상하게 보지는 않으시죠? 그런 건 상관없어요. 선희의 대답에 동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요? 네. 이제 깨달았어요. 남들의 시선보다 내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걸. 동진의 눈이 조금씩 밝아졌습니다. 선희 씨, 동진 씨, 그때 편지 잘 받았어요. 아, 동진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고마웠어요. 저를 그렇게 생각해 주시다니. 선희 씨, 혹시 동진이 말을 꺼내려다 망설였습니다. 선희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때 가게 문이 열리며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중년 부부였어요. 선희는 자리를 비켜주려 했지만 동진이 말렸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손님들을 응대하는 동진을 보며 선희는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의 진심을 이제야 제대로 알겠어요. 나이나 과거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아끼는 마음만이 중요했어요. 손님들이 나간 후 둘은 다시 마주 섰습니다. 동진 씨, 네. 그 편지에서 거짓말 아니었죠? 저를 정말로. 선희는 차마 끝까지 말하지 못했습니다. 부끄러웠거든요. 동진은 선희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거짓말 아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선희가 용기를 냈습니다. 저도 동진 씨가 좋아요. 동진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마치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표정이었어요. 정말요? 네. 늦게 깨달아서 미안해요. 동진이 조심스럽게 선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선희 씨, 저와 함께 해주시겠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상관없이? 네. 이제는 상관없어요. 우리가 행복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 순간 가게 밖으로 벚꽃잎이 날리는 게 보였습니다. 봄이 왔고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동진이 선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고등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선희 씨만 기다렸어요. 이제 기다릴 필요 없어요. 제가 여기 있잖아요. 둘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나이도 과거도 세상의 시선도 이제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서로를 향한 마음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가게 밖에서는 여전히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늦은 사랑이었지만 그래서 더 소중하고 깊었어요. 선희와 동진이 다시 만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선희는 매주 버스를 타고 동진의 가게를 찾았어요. 처음에는 손님으로 갔지만 이제는 함께 반찬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동진이 약속했던 대로 유자청 만드는 법도 가르쳐 줬어요. 이렇게 저어주시면 돼요. 천천히 정성스럽게. 동진이 선희의 손에 자신의 손을 살짝 올려주며 알려줬습니다. 선희는 얼굴이 붉어졌지만 행복했어요. 당신이 가르쳐 주니까 더 맛있게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함께 만든 거니까 당연히 맛있을 거예요. 두 사람이 함께 만든 유자청은 정말 달콤했습니다. 마치 그들의 마음처럼 말이에요. 어느 날 동진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선희 씨,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뭐예요? 사실 원래 살던 동네로 다시 돌아가려고 해요. 여기도 좋지만 선희 씨가 계신 곳이 더 좋거든요. 선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 때문에 떠났던 곳으로 다시 돌아온다니. 하지만 사람들이 이제는 상관없어요. 우리가 당당하게 지내면 되죠. 동진의 말에 선희도 용기가 생겼습니다. 이제는 숨어 지낼 이유가 없었어요. 그럼 함께 가게를 하는 건 어떨까요? 선희의 제안에 동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함께 하시겠어요? 네. 저도 요리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당신이 가르쳐 주신 것들로
사람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드리고 싶어요. 한 달 후 원래 동네에 새로운 간판이 걸렸습니다. 정정반찬 정직과 정성으로. 가게를 다시 연 첫날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호기심 반, 궁금증 반이었지만 음식 맛을 보고는 모두 만족해했어요. 영순이도 가게에 찾아왔습니다. 선이야, 정말 잘 됐다. 네가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 처음 봐. 고마워, 영순아. 네 말이 맞았어. 내 행복이 가장 중요한 거였구나. 가게는 날이 갈수록 손님이 늘어났습니다. 선이와 동진이 만드는 음식에는 특별한 맛이 있었어요. 정성과 사랑이 담긴 맛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어린아이가 엄마와 함께 가게에 들어왔습니다. 아줌마, 사장님이랑 진짜 사귀는 거예요? 아이의 순진한 질문에 가게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선이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미소를 지었어요. 따뜻한 사람이라서 매일 같이 있으려고. 선희의 대답에 가게 안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웃었습니다. 정말 센스 있는 대답이었거든요. 그럼 사장님도 아줌마를 좋아해요? 아이가 동진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연하지. 세상에서 가장 예쁘고 착한 분이거든. 동진의 대답에 선희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어요. 저녁이 되어 가게 문을 닫고 둘은 나란히 골목을 걸었습니다. 선희 씨, 행복해요? 네, 정말 행복해요. 당신은요? 저도 꿈만 같아요. 고등학생 때부터 꿈꿔왔던 일이 이렇게 이루어지다니.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인사를 건넸어요. 이제는 이상하게 보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보기 좋다며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동진 씨. 네. 고마워요. 저한테 사랑이 뭔지 다시 가르쳐줘서. 저야말로 고마워요. 포기하지 않고 기다린 보람이 있네요.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동진이 선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선희 씨, 우리 결혼해도 될까요? 갑작스러운 프러포즈에 선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요? 네. 더 이상 혼자 살고 싶지 않아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선희 씨와 함께 가게를 열고 저녁에는 함께 집에 돌아오고 싶어요. 선희는 동진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아요.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골목길에 가로등이 켜지고 어디선가 저녁 준비하는 냄새가 풍겨왔어요. 평범하지만 따뜻한 일상이었습니다. 몇 달 후 선희와 동진은 조용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모두 축하해줬어요. 영순이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선희야, 정말 잘 됐다. 늦은 나이에도 이런 사랑을 만날 수 있구나. 결혼 후에도 두 사람은 함께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아침에는 함께 장을 보고, 낮에는 함께 요리하고, 저녁에는 함께 집으로 돌아갔어요. 평범해 보이지만 그 속에는 깊은 사랑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가게를 정리하며 선희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만든 음식 먹고 행복해 하시는 분들 보면 정말 보람 있어요. 맞아요. 우리 음식에는 특별한 재료가 들어가잖아요. 무슨 특별한 재료요? 사랑이요. 동진의 말에 선희가 웃었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그들이 만드는 모든 음식에는 서로를 향한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선희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참 많이 떠 있었어요. 고마워요. 좋은 사람 보내줘서. 선희는 하늘에 있는 남편에게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동진의 손을 꼭 잡았어요. 당신도 고마워요. 제게 다시 사랑을 가르쳐줘서. 저야말로요. 평생 기다린 보람이 있네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늦은 사랑이었지만 그래서 더 깊고 소중했어요. 나이도 과거도 세상의 시선도 모두 넘어선 진정한 사랑이었습니다. 정정 반찬 가게는 오늘도 맛있는 음식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따뜻함의 비결은 바로 두 사람의 사랑이었어요. 반찬보다 더 따뜻한 그 마음 말이에요.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생각과 느낌을 댓글로 적어주세요. 구독도 무료, 좋아요도 무료입니다. 꼭 눌러주세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